오늘은 조금 답답한 정치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재산 2억에서 4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중 절반 정도는 대출이고 집 한 채 가지고 월급 받아가면서 사는 평범한 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현재 당대표 선거를 놓고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등이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놓고 후보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단일 종목에 레버리지를 걸어 투자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도 나왔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을 놓고도 정부의 책임인지, 부처의 책임인지, 당의 책임인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뜨거워졌고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사를 읽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민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정치권에서는 누가 친명인지, 누가 반명인지, 누가 누구를 공격했는지, 누가 정책에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서민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인들처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결정된 정책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집값이 5억입니다. 그런데 제 돈이 2억 5천만 원이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대출입니다. 이게 서민에게는 엄청난 레버리지입니다. 주식에서 레버리지 ETF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 자체가 엄청난 레버리지일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은 떨어졌는데 대출은 그대로입니다. 5억짜리 집이 4억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집값은 1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가진 순자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에게 부동산 정책은 그냥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내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집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어느 부처가 문제였느냐? 당이 책임져야 하느냐? 정부가 책임져야 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민이 묻고 싶은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겁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 건지, 집을 갈아타려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 건지, 대출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정치인들끼리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기사에서 저는 부동산 세금 이야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기사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걸 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10년, 20년 살았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올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내 집만 오른 게 아닙니다. 옆집도 올랐고 내가 갈아타려는 집도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이 5억에서 8억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3억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시세 차익입니다. 그런데 내가 8억짜리 집을 팔고 10억짜리 집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내 집값이 오른 만큼 갈아탈 집도 같이 올라 있습니다. 결국 서민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랐는데 왜 나는 더 가난해진 것 같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세금까지 붙고 거래 비용까지 들어가면 내 집을 팔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집값을 올리느냐, 내리느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느냐,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 평생 한 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세금 때문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무서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정책이 나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집을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대출을 받아도 될까요? 지금 팔아야 할까요? 몇 년 더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걸 일반 서민이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합니까? 우리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월급 받아서 대출 갚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 한 채를 잘못 판단하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 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정책을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입니다. 내일은 저 정책입니다. 올해는 세금이 이렇습니다. 내년에는 또 바뀝니다. 대출 규제가 풀렸다가 다시 조여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정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은 인터넷 검색하면서 공부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판단으로 집을 사고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한 번 잘못했다고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사를 보면서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서로 누가 책임자인지 싸우는 것도 좋습니다. 정책이 잘못됐다면 서로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이 정책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진 사람, 전세 보증금을 걱정하는 사람, 세금 때문에 집을 갈아타지 못하는 사람, 대출이자 때문에 월급날이 와도 돈이 남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치권의 싸움이 그냥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서민 경제를 이야기하려면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재산이 3억입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이 빚입니다. 집 한 채가 내 재산의 대부분입니다. 월급은 매달 들어오지만 대출이자도 매달 빠져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집값이 10%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직장까지 불안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친명이냐 반명이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제발 내 삶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 서민들이 바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지키고 대출을 조금씩 갚고 아이들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다고 내 인생이 뒤집히지 않는 것. 그 정도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 정치권이 서로 책임을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겼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결국 전당대회가 끝나면 한 사람은 당대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치보다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서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딱 4가지입니다.
내 집은 안전한가? 내 대출은 감당할 수 있는가? 내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가? 그리고 내 월급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네 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숫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몇 %, 세율 몇 %, 대출 규모 몇 조 원, 거래량 몇 건.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20년 동안 그 집 대출을 갚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3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생 모은 돈을 집 한 채에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집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인생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의 명분만큼이나 그 정책으로 인해 실제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싸움은 선거가 끝나면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대출은 선거가 끝나도 남습니다. 대출이자는 다음 달에도 빠져나갑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빚은 그대로입니다. 세금이 올라가도 월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부담을 짊어지는 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서민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친명인지, 누가 반명인지 보라. 누가 서민의 빚과 집값과 세금을 진짜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만들었다면 책임을 지고, 잘못됐다면 고치고, 문제가 생겼다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해결책을 내놓는 것. 그게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 아닐까요? 결국 서민들이 정치권에 묻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나아집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주는 정치가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